안녕하세요. 아빠는 노무사TV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무사 공부와 관련해서 3040이 어떤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다뤄봤고요. 오늘은 시험 공부하면서 느꼈었던 내용들인데 합격 가능성을 좀 진단을 하고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시험이라는 거는 무조건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원하고 간절히 원해도 떨어지면 0이에요. 이거는 남는 게 없어요. 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 사실 뭐 부동산 지식이라도 남는데, 사실 노무사 공부라는 거는 결국 현실적으로는 합격하지 않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카운셀링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려고 공부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상황이 너무 싫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노무사에 내가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나는 공부를 좀 했다 이런 분들 아닐까요? 또는 난 열심히 하겠다, 나는 시험에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진입을 하시는데, 사실 막연한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내가 이걸 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판단을 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시험에 대해서 내 경쟁력을 판단하셔야 돼요. 시험. 1차 과목, 2차 과목이 있는데 1차 과목은 뭐 영어, 뭐 노동법, 뭐 민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2차는 뭐 노동법, 인사노무관리, 행정재정성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각 과목별로. 이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노무사가 좋다, 난 이 상황이 싫다, 그래서 뛰어들으시면 안 돼요. 물론 다 하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정말 냉정하게 그냥 하면 되겠지 이거 아니고, 정말 과목별로 다 냉정하게. 자, 나는 영어 성적이 있어야 되는데 영어 성적이 있다. 그럼 이제 영어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나는 옛날 사람이라 영어 성적도 없고 영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벌써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면 난 영어 실력이 있어서 그냥 시험 치면 금방 따,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 거죠. 영어에 지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1차는 뭐 영어 됐다 그러면 노동법 뭐 새로운 과목이니까 넘어가면 되겠죠. 1차 노동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겠죠. 다만 이제 민법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자, 민법은 법적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 노무사 공부를 했냐면 사실은 과목 보고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노무사가 원했던 거 너무 간절히 원했던 게 아니에요. 노무사를 원했던 게 아니고요. 이 상황이 싫었던 거거든요. 근데 노무사 과목을 딱 보는 순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전해 볼 수 있다. 왜냐면 과목이 너무 저한테 친화적이었어요. 일단 민법은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다고 일부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민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싹 봤더니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괜찮겠다 싶었고, 저 때는 사회보험법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경영학이 있는데 저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경제학 보니까 뭐 할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차는 그냥 아주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1차 과목은 퇴사하기 전에 했었죠. 그래서 저는 1차는 전업생활을 하기 전에 1차는 하고 전업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학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압축적으로. 그러려면 1차는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차는 봤더니 뭐 노동법은 뭐 기본적인 법이 있으니까 그건 해야 되는 거고, 보니까 저 때는 행정쟁송법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거든요. 18기까지는. 그래서 인사노무가 있고 선택 과목에 경영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경제학이지만 경영학 과목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사노무관리, 경영조직, 이거 50%가 경영학 과목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내가 경쟁력 있겠다. 노동법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차와 2차를 봤을 때 노동법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얘기를 말씀드렸던 건 저랑 상황이 다 다르실 테니까 내가 대학교나 또는 과거에 어떤 공부를 했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정말 과목별로 놓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정말 정복하기 힘들겠다라 그러면 숙고하셔야 되는 거고 계획을 수정하셔야 되죠. 아, 내가 1년 하려고 그랬는데 2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내가 경쟁력을 정말 면밀하게 좀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서치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공부를 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분은 어렵겠다. 열심히 하시는데 감히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남들도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애초에 그 공부에 맞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너무 힘든 거죠, 맞추기가. 그래서 제 주변의 동기분들이라든가 저보다 좀 늦게 합격하시거나 좀 먼저 합격하시거나 그런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법대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은 괜찮은데 경영학 과목에서 너무 고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인사노무나 뭐 경영조직이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노동법도 생으로 해야 되고 경영학도 생으로 해야 되는 분들은 시간이 당연히 많이 걸리죠. 우리는 3040은 어떤 거죠? 학생이랑 다르죠.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 거고요.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무 많아지면 합격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목별로 하나하나 놓고 내가 이건 얼마나 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따지고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야 되는 공부 가능한 환경을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의지도 있고 합격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한 5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공부할 가능 확률이 5년이 돼요.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근데 3040 중에 5년간 공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합격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도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 확보. 그래서 나는 2년이다. 난 2년은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2년 안에 이 공부를 마스터할 수 있는지를 계획을 먼저 세고 물론 100%는 안 되겠죠. 합격 가능성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심리적인 환경도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환경이란 건 주변에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든 뭐 와이프든 남편이 야 그런 거 뭐하러 하냐 야, 하지 마 뭐 그냥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의지가 막 꺾일 거 아니에요. 묵묵히 지켜봐주고 힘을 주는 옆에 있는 사람 또는 그런 환경이 아니면 아예 그냥 그런 환경이 없는 곳 스스로의 의지만이 작동하는 곳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옆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나이 먹고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의 시간을 허락을 받았고 1년 동안 무제한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또는 부모님한테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부담감도 되죠. 이렇게 믿어주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흔들 때마다 힘들 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있겠죠. 와이프 또는 남편 어떤 과정에 내가 공부를 한다. 예를 들어서 전업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공부할 때 옆에 와이프든 남편이든 또는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으면서 내가 공부에 전념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그 전념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냐, 1년이 되냐, 2년이 되느냐 이런 것들 내가 공부하는 기간 동안 우리 집이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거냐 이런 거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일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은 뭐 저희 때도 어렵다면 지금은 훨씬 더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30대 분들은 어쨌든 인정해야 될 거 20대 학생들보다
절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머리가 아무래도 좀 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회사 다니면서 합격하는 거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시되 정말 1, 2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고, 그게 아니신다 그러면 나는 돈을 꼭 벌어야 된다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2차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역량을 쌓은 다음에 1년 정도는 정말 집중적으로 그것만 몰입을 하셔서 빨리 끝내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길게 가면 실패 확률이 높고요. 또 지쳐버리거든요, 공부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1차를 끝내고 2차를 할 때 나는 일을 하면서 하셔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역량이 쌓고 어느 수준에 됐을 때 그만두시고 이제 전업을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년 전업으로는 저는 아마 안 됐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1차 딱 합격하고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만두고 1년 동안 해야겠다. 물론 그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 딴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정리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일단 합격 가능성, 과목에 대한, 시험에 대한 거를 정말 고민을 해보고, 내가 이거 시험에 정말 경쟁력이 있느냐, 열심히 하면 되긴 되는 거냐, 이걸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내가 얼마나 걸릴 것 같냐, 시간이. 그 시간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고, 그러면 나는 2년 동안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여력이 있는데 2년 아니면 내가 해볼만 하겠다라고 하면 시작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2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여력 중에서 심리적인 지지와 경제적인 지지, 내가 2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경제적으로 내가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내가 돈을 적게 벌거나 안 벌어도 가능한 거냐라는 걸 판단이 되셨을 때 이제 진짜로 정말 계획대로 시작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합격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진짜 진입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공부했었던 그냥 3, 40대 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 이런데 이게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또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